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Fast Flow라는 Normalizing Flow 기반의 이미지 이상시 탐지 방법론을 다룬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Fast Flow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and Localization via 2D Normalizing Flow입니다. 크게 개요는 플로우 방법론을 이상시 탐지에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패스트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퍼 리뷰 영상 중에 CS 플로우 연구를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CS 플로우와 본 패스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디퍼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두 동일한 구조에 매우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S 플로우 설명 영상에서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플로우 플러스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제가 구성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론들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같은 성질을 활용해서 매우 유사한 방법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이상시 탐지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그 출발은 생성 모형으로서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의 활용이 많이 되었었고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모델의 학습은 이미지로 주어진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어떤 가우시안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함수 f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링하는 이런 매핑하는 함수 f를 학습한 뒤에 샘플링 단계에서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는 학습이 된 f의 역함수로서 가우시안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다시 원래의 이미지 데이터 스페이스로 리버스하는 과정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링할 대상인 f라는 함수 자체가 인버터블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로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어파인 커플링 로우라든가 애디티브 커플링 로우와 같은 여러 가지 구조를 디자인을 인버터블한 펑션으로 디자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변환 공식에 기반해서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하는 사상, 매핑, 어떤 펑션을 학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이고, 아래에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변수 변환이라는 공식에 의거해서 어떤 베리어블 변환, 변수 변환이라는 초점으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조 자체는 VA와 유사한 구조를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VA처럼 어떤 특정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을 시킨 후에 그것을 다시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가져가는 형태를 가져가고, 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가우시안 프라이어로 사전에 정의가 된 상태로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VA와 굉장히 유사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는 차원의 변환, 데이터의 어떤 디멘전의 축소라든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차원 속에서 변환이 진행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로 차이점을 꼽자면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사이로 변환되어가는 그 사이사이의 레이턴트 베리어블, 지금 보이시는 피규어에서 Z1, Z2 같은 경우가 될 텐데,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상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A 같은 경우는 바닐라 VA 같은 경우는 단일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상정하는 반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여러 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상정한다는 점이 차이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VA 중에서도 하이어라키컬 VA 경우에는 다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지 생성에서 처음에 많이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피겨는 글로우라는 아주 대표적인 노멀라이징 플로우 기반의 어떤 이미지 생성 모델인데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샘플링 예시입니다. 그래서 겐이나 VA와 같은 언슈퍼바이즈드 기반의 생성 모형 중 하나이고 차이점을 갖는다라면 겐과 VA보다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트랙터블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라이클레오드 값의 정확한 산출이 겐이나 VA에선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겐과 VA 노멀라이징 플로우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라는 걸 따지기는 정량적인 우위 평가를 내리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우 생성 모델 또한 이미지 생성이나 슈퍼 레졸루션 또는 다양한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태스크들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그 활용이 많이 되는 계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상대적인 장점으로는 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습 과정을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반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으로 적합한 트레이닝으로 활용하는 트레이닝 구조로 넣어놓는 그런 모델 연구 방법론들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겐이나 V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습의 수렴이 비교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겐이나 VA에 비해서 샘플링 성능이 정성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따라서 비교적으로 생성 모델로서는 상대적으로는 각광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이미지 생성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좀 더 이미지 이상치 탐지라는 부분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피겨를 담고 있는 2019년에 아이클리어에서 발표가 된 Do Deep Generative Models Know What They Don't Know라는 제목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데이터 분포의 분산에 따라서 주어진 샘플이 인디스트리뷰션인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정된 분포의 라이클리후드 값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기반으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수행을 할 때 라이클리후드 기반으로 인디스트리뷰션과 OOD 여부를 어떤 결론으로 도출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노멀라이징 플로우 자체가 데이터에 내재한 기초 통계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지적한 것으로 원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지적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모델 자체가 데이터의 일반화 성능이 좀 낮을 수 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지금 보이시는 3번 수식의 텀 1과 2를 모두 맥시마이제이션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변수 변환 공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이 중에서도 텀2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변화, F세타로 표현이 된 F파이로 표현이 된 모델의 변화, 야코비안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맥시마이제이션 되게 된다라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이 되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모델의 일반화와는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 같은 경우, 다른 방법론들에서 야코비안이 목적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레귤러라이저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는 제약식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강건한 학습이나 추론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CB 글로우라는 임의의 방법론을 가지고 텀2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조금 이러한 주장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논문이 Why Normalizing Flows Fail to Detect Out of Distribution Data라는 논문입니다. 비슷하게 앞서 본 논문과 비슷하게 플로우 계열의 모델이 OOD 디텍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기반의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패스트 플로우나 CS 플로우 또는 디퍼넷 같은 경우 모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논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페이퍼 리뷰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리뷰의 영상의 제목은 지금 보이시는 논문의 제목인 Why Normalizing Flows Fail to Detect Out of Distribution Data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로우 모델의 한계점은 플로우가 이미지의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모델이 갖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시멘틱한 인포메이션보다는 굉장히 지엽적인 로컬 픽셀 코릴레이션에 주목하도록 형성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플로우 계열 자체가 로컬 픽셀 코릴레이션에 주목하기 때문에 생성 모델로서의 역할에는 강하지만 그 생성이 된 이미지 또는 학습이 된 이미지 속의 옵젝트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는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내놓았는데 그 대안 총 세 가지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세 가지 대안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미지 인베딩을 기반으로 오오 디텍션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S 플로우 디퍼넷 패스트 플로우로 이어지는 이 플로우 기반 이미지 이상시 탐지의 높은 성능을 유도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왼쪽에는 이미지 인베딩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프리트레인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에 인베딩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뽑아낸 이미지 인베딩 정보를 대상으로 플로우 모델을 태웠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바닐라 노멀라이즈 플로우만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라 이미지 인베딩을 뽑는 페이지 1 단계를 먼저 수행한 뒤에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노멀라이즈 플로우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왼쪽에 이미지 인베딩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학습에 사용이 되지 않은 SVHN의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모두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이미지 인베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인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가 모두 높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로컬 픽셀 코릴레이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인베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프리트레인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혹은 프리트레인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시멘틱 정보와 픽셀 코릴레이션, 로컬 정보와 시멘틱한 글로벌 정보를 모두 가져간 뒤에 그것을 기반으로 노멀라이즈 플로우를 활용하면 더욱 성능이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러한 구조를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한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뽑는데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CNN에서 뽑아오자 또는 VIT에서 뽑아오자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CNN을 가지고 이미 이제 시멘틱한 피처를 뽑아오고 이를 대상으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플로우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플로우가 갖고 있는 트랙터블한 특징도 살리면서 아노말리 디텍션도 정확히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미지의 피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세그멘테이션이든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든 오브젝트 디텍션이든 모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 인포메이션과 글로벌 인포메이션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레졸루션 단위로 이미지를 뽑아내면서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두 계층의 정보를 어떻게 잘 섞을까라는 것이 주된 고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HRNet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의 왼쪽에 보이시는 이 모델 구조는 스택 다우글래스, 캐스케이티드 피라미드 네트워크, 심플 베이스라인 또는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활용한 모델.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으로 다양한 레졸루션의 정보들을 믹싱하는 접근들을 다양한 방법론에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HRNet이 가장 직접적이고 조금 퓨전의 역할을 잘 다이렉트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HRNet 같은 경우는 멀티스케일의 레졸루션을 퓨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글로벌과 로컬한 정보를 섞는 그런 접근을 취하는데요. 병렬적으로 구성이 된 네트워크들의 퓨전을 가지고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면 레이어 어떤 수용해야 되는 정보들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연산 코스트도 높아질 거다라는 좀 우려가 들긴 하지만 굉장히 좀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퓨전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플로우 모델들이 이 두 계층의 정보를 어떻게 잘 섞어서 학습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멀티스케일의 피처들을 벡터라이즈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태울 수도 있고, 이 멀티스케일의 피처를 벡터라이즈 하지 않고 그 자체의 텐서를 가지고 노멀라이징 플로우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라이즈 할 경우에는 패럴렐한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패럴렐하게 벡터를 쌓아서 연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벡터라이즈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면 텐서를 대상으로 앞선의 HR넷과 마찬가지로 패럴렐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멀티스케일의 퓨전을 같이 활용하는 접근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패스트 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패스트 플로우라는 것은 아노말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 기반의 아노말리 디텍션 방법론이고, 구조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과한 임베딩 정보를 노멀라이징 플로우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라이클리후드를 뽑아낸 뒤에 라이클리후드 기반의 디텍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멀티스케일을 아노말리 디텍션에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은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 기반의 AD 모델을 제안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디퍼넷이나 CS 플로우에 비해서 가벼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추론 단계에서 엔드-투-엔드 구조로서 효율이 높다. 그리고 당시에는 소타의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법론을 살펴보자면 사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VIT나 CNN을 가지고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 피처는 벡터라이즈드 되지 않은 텐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텐서를 그대로 받아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플로우 모델을 여러 개를 쌓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플로우는 아래 보이시는 알파벳 B의 피겨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사실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이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B라는 피겨의 구조도가 난해해 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어바인 커플링 로우라는
구조도를 그대로 형상화를 한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 플로우의 바닐라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기존의 모델들과 차이점은, 그러니까 디퍼넷이나 CS 플로우와의 조금은 차이점은 채널들을 이렇게, 또는 데이터의 차원을 두 개로 나누어서 어파인 커플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된다라면 디퍼넷과 CS 플로우, 패스트 플로우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워낙 비슷한 유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왔고, 세 가지 모델 다 어파인 커플링 로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파인 커플링 로우를 활용을 하고 있고, 디퍼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벡터라이즈 된 결과를 가져간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CS 플로우와 패스트 플로우는 텐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CS 플로우 같은 경우는 여러 스케일의 데이터들을 또는 피처들을 이런 식으로 연산을 진행을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연산은 기본적으로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어파인 커플링 로우를 가져가서 연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패스트 플로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S 플로우와 패스트 플로우의 본질적인 구조상의 차이는 찾아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제 패스트 플로어가 조금 더 가볍게 소타의 성능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노블티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패스트 플로우가 굉장히 높은 AUROC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는 2022년 현재에서는 다양한 노멀라이즈 플로우 기반이 아닌 논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로도 다양하게 가고 있고, 이 성능을 비트한 논문들,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능을 비트했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낸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패스트 플로우만으로도 MVTech 데이터를 거의 정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이 뭐 어느 한두 개의 카테고리에서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겠지만 성능 면에서는 과연 다른 데이터에서도 이 플로우 계열의 모델이 논 파라미터라이즈드 방법론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일까 혹은 더 높은 성능을 보일까, 그거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방법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높은 성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결과로도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로컬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잘 수행해내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스트 플로우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